자, 이때 뭘 하고 있었느냐면 이성계가 총재, 2제, 3제, 4제, 5제, 6제 가운데 3제 자리에 있었어요. 관직은 넘버 3. 그런데 실제 권력은 넘버 2인 시절입니다. 1388년에 최영과 이성계 두 사람이 우왕의 밀령을 받고 그때까지 권세를 부리고 있던 이님, 여문방, 임견미 이 세 사람을 제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 최영이 되고 두 번째가 이성계가 되죠. 이 시점에서 이색이 이성계 아버지의 비문을 쓴 거예요. 자, 실력자의 아버지의 비문을 쓴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쓰지는 않았겠죠. 여기에도 미화 과장이 당연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이자춘 신도비를 가지고 한번 이성계 조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본관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전주입니다. 전주의 시조. 시조는 좀 복잡한 이야기, 설명이 필요해요. 이색이 쓴 이자춘 신도비에는 신라, 아간, 광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광이라는 사람이 이 집안의 시조이고 이광희는 신라의 아간 관등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간은 뭐냐면 아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라 골품제 하에서 모두 17등급의 관등 가운데 6등급에 해당하는 관등이고 이 관등은 진골 아래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간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진골이거나 육두품이었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건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주에 살고 있었던 이광이라는 사람이 진골이 될 수도 없고 육두품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이렇게 버젓이 나오게 되느냐? 신라말 고려처의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의 골품, 중앙의 관등을 자칭 스스로 그냥 갖다 붙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 기록은 이광희가 진골 또는 육두품이었다 이게 아니고 이광희가 신라 말의 전주 지방의 호족이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실제로 토성을 분정한다고 본관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주의 토성이 이씨, 최씨, 유씨, 박씨, 전씨, 경씨, 한씨, 백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전주 이씨가 토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말 호족이었던 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이제 자립을 했고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태조로부터 이씨를 토성으로 받아서 전주 이씨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이자춘 신도비를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자춘의 신도비는 조선을 건국한 직후에 다시 쓰여집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의 아버지의 신도비를 다시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총이라는 사람한테 시켜서 신도비를 다시 짓게 하는데 정총의 신도비는 이색이 지은 신도비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광희 선대에 사공 이한, 시중 이자연, 복야 이천상 세 사람을 추가를 해요. 이 이야기는 본관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긴 건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만든 겁니다. 이제 왕이 된 이 집안의 조상을 좀 더 미화하기 위해서 실제 없었던 3대를 추가하는 이런 일을 벌린 거죠.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3대를 추가하는 바람에 생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목은집 순환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은집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색의 문집이에요. 이색의 문집이 총 70권이었다, 아니다 55권이었다, 또는 70권이었다가 15권, 15권이 삭제되고 55권이 남은 것이다. 이 목은집의 분량을 가지고 논란이 분분한데요. 이때 권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우리는 책을 셀 때 한 권, 두 권 뭐 이렇게 책을 세지만 이때 권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은 챕터 같은 거예요. 몇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모두 70개의 챕터로 되어 있었다, 아니다, 55개 챕터만 있었다, 이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 어려운 책 이름이 자꾸 나오네요. 동문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 그냥 외우시죠. 이 동문선에 이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목은집 서문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은집이 모두 70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이 정작 목은집에 그 자기 서문이니까 맨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두 55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글이 어디에는 70권이라고 70이라고 쓰여 있고 어디에는 55라고 되어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태조실록의 이색 졸기를 비롯해서 권근이 지은 양촌집의 이색 행장, 하류운의 문집인 호정집의 이색 신도비, 다른 모든 기록에는 55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문선에 있는 70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오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그게 아니고 원래 70권이었던 책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에 의해서 15권 삭제되고 55권만 남은 거야 라는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게 제기된 거죠. 이색이 조선 건국에 반대했고,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이색의 글 가운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15권 없애고 55권만 남긴 거야. 자, 음모론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자, 이 음모론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요. 이 동각잡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태종 17년에 태종이 서운관, 이건 중앙관청이에요. 서운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참서들, 도참서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전부 없애면서 이색문집에 제15권을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거예요. 제15권을 남기게 했다. 제15권은 서수예요. 15번째 권.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15권 하면 15개의 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더 15th가 되는 거고, 여기는 15 chapters가 되는 거고. 다른 건데, 이거를 이 제자 하나를 그냥 슬그머니 지워요. 이거 잘못 쓴 걸 거예요. 해가지고 목은집 15권을 거두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오독이라고, 의도적인 오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동각잡기의 이 말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실록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실록, 같은 태종 17년 태종실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명해서 이색이 지은 정릉신도비문, 이색이 지은 신도비문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목은집 제15권에 이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록에서는 이 글을 거두겠다라고 되어 있고, 동각잡기에는 그 글이 담겨져 있는 15번째 권을 거두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왕실 시조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면서 미처 왕이 되기 전에 고려 말에 우리 시조는 광희로부터 시작되었어 라고 하는 이 자료, 이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조선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의 시조는 이한이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조선 왕실에 대한 미화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조상 미화하면 안 되지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광희가 시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희에서부터 이성계의 4대조입니다. 이 안사라고 하는 사람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신라아간 광희가 사도 삼중대광 입전을 낳고, 긍유가 염순을 낳고, 염순이 승삭을 낳고, 낙호가 낙호를 낳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한사까지 계승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고려사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보는 겁니다.